단대소고 통합사의 김태현 강사고요. 어, 예, 이건 제 그림인데 귀엽죠? 아니,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SNT에서 단대소고 통합사회 담당이고 원래는 제가 대치 메카에서 쭉 통합사회를 하다가 작년 2학기부터 SNT에서 통합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대소고는 제가 제일 오래됐죠.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단대소고 통합사회는 제가 2명부터 키워가지고 작년에는 30명대 평균 1등급은 한 7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단대소고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학교 전체의 흐름을 읽는 강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신에서 굉장히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다른 성적에서 약간 깎아먹은 거를 여기서 평균을 올릴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포지션 자체가. 그리고 1학년 때는 우리가 수시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통합사회까지 가져가면은 다른 국영수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잠깐 미끄러졌을 때 이 과목으로 커버가 돼요. 네, 내신 총점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과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통합사회는 저만큼 연구가 된 사람은 이제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메가스터디 윤성훈 쌤이랑 작년부터 계속 통합사회 수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8종 교과서라든지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끝나고 또 가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는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어떤 정도의 깊이로 심화가 되더라도 다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약속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거창하게 써놨는데 뭐 성과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쭉 해오면서 수강생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수강생이 1위가 아니죠.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1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누적 수강생은 1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대치동 전체 단대소고 통합사회를 하는 강사가 저 하나였어요.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압도적인 1위고요. 그리고 재수강률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퇴원생은 거의 없죠. 그리고 1학기 중간 기준으로 작년에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1등급이 10명 중에 100명이니까 10%니까 10명이잖아요. 계산이 쉽죠. 10명 중에 7명이었고 작년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1등급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결과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시면 돼요. 그 사실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어떤 포지션이라는 게 전략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략 과목인데 투자할 가치가 그만큼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국영수 엄청 치열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통산 저한테 맡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챙겨갑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매일매일 과제를 점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리닉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일단은 단위수가 단대수는 되게 똑같아요.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건 단위수인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랑 통합사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약간 미끄러지면 통합사회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평균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단위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이게 단대소고는 선생님이 한 분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 막 여러 명 들어가거든요. 그 진도가 일관제예요. 일관되기 때문에 범위가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를 설정을 해야 1년 내내 뽑을 수 있거든요. 진도를. 그래서 벼락치기는 솔직히 좀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중 문제로는 학교의 특징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시중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제가 경향성을 분석하고 수업하는 흐름을 읽고 그리고 프린트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모든 학교의 교재가 다 달라요. 네, 똑같은 교재를 돌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다 선별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성, 출제 교사의 전문적인 어떤 전공 파트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그런 문제를 선별해 가지고 제가 문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혼자 공부한다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다시 와요. 망해요, 망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손을 안 댑니다. 예. 특히 남학교잖아요. 남학교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 가방 이제 너무 꽉 차가지고 이게 가방을 좀 정리하다 보면은 작년 거 나와요. 예. 중학교 가통 막 나오고 막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제가 그 정도로 챙겨줘야지 그러면 엄청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혼자 공부할 경우에는 애매해집니다. 아, 국어도 집중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과학도 해야 되는데 통사까지 어떻게 하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애매하게. 그런 애매한 상태를 아예 저한테 맡겨주시면 애매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약속을 드려야 되겠죠. 효율적인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출제 경향인데 사실은 아이들이랑 지금도 제가 이제 잘 놀아요. 잘 소통을 하기 때문에 출제 교사가 바뀌었죠. 네, 올해부터 올해 바뀝니다. 원래는 이제 양치원 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굉장히 조악하게 잔인하게 내는 그분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 바뀌었어요. 예, 아이들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은데 성이 다른 다른 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출제 경향성을 갖다가 누구도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게 경험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의 출제 경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대성에 오래 있었냐, 그리고 어떤 학교에 어느 정도의 대비를 했었냐, 강사의 경험 자체가 녹아들어야 되는 그런 첫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기존의 출제 경향이고 지금 바뀐 선생님은 어떻게 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어떤 전공, 그 전공에 따라서 통합사의 많은 과목의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자기 파트만 어렵게 내요. 예, 그 전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교 프린트를 계속 받으면서 새로 교재를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권화된 교재로 깨끗하게 구조화된 교재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실제 학교 프린트는 선생님들이 한글이나 그런 프로그램 잘 못 다루거든요. 엄청 잘 만들진 못해요. 그런 거를 제가 교과서랑 섞어서 구조화된 자료를 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할 때 많은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건 이제 작년 경향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지금 바꾼 게 확정이에요. 몇 번? 박채원 쌤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채원 쌤에서 박채원 쌤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제가 찾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죠, 사실은. 예, 그분이 어떤 학교에서 왔는지를 알면은 그쪽 기출 문제를 제가 구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예, 아직은. 찾으면은 제가 빨리 구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은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교과서 개념과 용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독서량이 책 많이 읽었어? 그죠? 어, 원래 안 읽었다 그래야지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많이 읽었네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독서량 자체가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아닌 게 단대속 학생들이 생각보다 상식이 풍부합니다. 예. 특이하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공부 습관이 안 된 애들 많았어요. 근데 상식은 풍부해요. 특히나 컴퓨터에 관심 많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많아요. 국영수에 집중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사회 과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독서량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 많을 경우에는 정말 흥미있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학생은 이미 먹고 들어간 거야. 예, 진짜로. 훌륭하네요. 자, 그래서 어휘력 싸움은 결국 독서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학생들도 같이 갈 수 있게, 맞춰서 갈 수 있게 일단 개념, 용어, 기본에 충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통사가 선생님 전공에 따라서 교과서나 프린트가 많이 강화가 되는 편인데 교과서의 내용을 또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힘든 게 교과서만으로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프린트가 병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은 프린트로만 수업을 해요. 그러면 교과서를 등한시하게 되죠. 그래서 제 교재는 프린트와 교과서를 섞은 단권화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와 교과서 기반 출제 경향도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가 1일 복습 과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애정을 갖게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아이들과 제가 이름을 제가 또 빨리 외우고 아이들과 제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건데 1일 복습까지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10분 통사라고 매일 하루에 기출문제 2문제씩 저와 같이 푸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를 5년 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수업 한 번인데 숙제 그냥 내주고 숙제 안 해오면 끝이에요, 사실은. 예. 그거를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1일 복습과제 10분 통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 단대속 학생들이 되게 착하고 성실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다 하고요. 그리고 수행을 했을 경우에 숙제 문제를 풀 때 더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문제 내주면은 보통 애들이 언제 하냐 하면 제가 토요일 날 수업입니다. 그럼 금요일 날 해요. 네, 토요일 날 수업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숙제하고 토요일 날 검사 받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면 금요일 날 숙제할 때 이미 개념을 다 까먹은 상태에서 해요.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맞죠? 네, 수요일, 목요일은 빼고 수요일까지 1일 복습 과제로 기출 문제와 함께 문제에 적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2문제만 투자하면 되고요. 그리고 해설 강의 영상이 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의 영상 보고 필기도 해보고 문제 적용하는 개념을 다시 그러니까 개념을 문제 적용시켜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중요한 개념을 매일 듣는 거거든요. 10분씩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쌓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조금 핵심적인 건 다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예,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용 교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교재라는 거는 다 공통 교재잖아요. 그런 거 안 쓰고 단대소고 전용 교재가 계속 일주일에 공장처럼 찍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학교 필기 다 반영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출제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항상 대비해 왔듯이 이번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교재인데 이게 교과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내용을 제가 다시 재배치한 거예요. 좀 예쁘고 아이들 보기 쉽게. 학교 프린트는 그냥 줄글로 돼 있어요, 그냥. 그거는 조금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재구성해서 제가 다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라로 보여주면은 애들이 칼라인 줄 아는데 실제는 흑백입니다.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칼라 인쇄는 제가 좀 힘들어요. 네, 진짜 흑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걸 다 읽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포인트로 밑줄 쳐놓고 색깔 친 거 있잖아요. 그것만 공부하면 내용이 다 연결이 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개념 정리가 조금 빨리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다양한 과목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방식 자체가 되게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PPT로만 수업을 하고 어떤 분은 판서로만 수업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리 파트도 있고 윤리 파트도 있고 여기에 사회문화도 있고 일반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는데 과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PPT를 쓸 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서로 구조화시킬 때도 있어야 되니까 과목의 특성에 맞는 가장 효율적 전달 방법을 항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잘 받아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복습. 아까 말했던 1일 복습 과제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 사이트의 이용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다 아이디를 다 배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부모님들도 접속이 돼서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애들이 싫어합니다. 예. 저한테 막, 선생님 진짜 이러거든요. 예. 그럼 아이들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가끔씩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10분 통사라는 복습 프로그램이 거기 올라가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항상 제공이 되는데, 이게 영상 부득이하게 영상 수업을 듣거나 그럴 때 아이들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확인이 바로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까지 봤는지 그 시간이 떠요. 그래서 빼박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그 사이트 링크를 드리면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교진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문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10시 이후에는 바로바로 답글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게 되면은 답글 달리는 순간 아이들 카톡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 답글 달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이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오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질문에 대한 어떤 오류가 나면은 아이들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훈련된 조교들 저랑 한 2, 3년 동안 같이 일한 조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답변이죠. 원래 제가 답변을 다 해주는데요. 제가 답변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SNS나 그런 걸로 질문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궁금한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을 못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교들도 그 시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결과, 과제 수행,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당연히 문제로 발송이 되는데 그냥 문자가 아니라 어디가 부족한지가 다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같이 문자가 가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학습 방향까지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수행해 주시면은 정말로 효율적인 과목 관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그거거든요. 1일 복습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건데 학교 기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바뀌어가지고 기출문제가 의미가 있겠냐마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단대소고 통사는 원래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혼자 풀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에 맞는 선별된 기출문제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수업과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수업에 대한 개념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걸 검사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잘 못했다. 그럼 저랑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잘 못한 애들부터 제가 이름을 잘 외우죠. 그러면서 이름도 빨리 외워요. 저는 애들이 몇 명이든 간에 일주일이면 이름 다 외웁니다. 그게 예의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10분 통사라는 일일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저한테도 이게 좋은 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 엄청 귀찮아요. 수업 끝나고 애들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직접 풀면서 해설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막 목이 아파요. 응? 근데도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애정이 생겨요. 나는 매일매일 노력하는데 너네도 정말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생겨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시험 너네 잘 봐야 돼. 너네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힘들고 고생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차원에서 이게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부합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은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결과적으로 꾸준한 학습 습관이 생기고 나중에 이거 중독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한번 이제 시험 끝나면 안 올리잖아요, 저걸.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왜 없나요? 예, 이런 이제 나름 또 감성이 좀 있는 아이들은 그런 카톡을 또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저도 아 오늘은 목소리 듣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예, 소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직접 샘플을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에. 이게 단대수고 기출 문제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저랑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제장이 수업 시간에 나갈 것이고요.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죠. 금방 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심화 해설 영상이 사이트에 올라가는데 그것과 함께 공부해서 거기에 올리면 저한테 알림이 옵니다. 그걸 제가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는 왜 피드백이 없나요? 막 이래요. 그 잘해서 그런 거예요. 예. 피드백이 있는 학생들은 뭔가 학습 방향을 제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고쳐지면은 굳이 피드백은 안 하죠. 그냥 굿 뭐 이렇게 보내죠. 그게 애들이 상처받더라고요. 아이들끼리 공유가 되게 빨라요. 단대속어는 1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쟤한테는 왜 문자를 길게 써주시고 저한테는 왜 굿이라고 했냐. 또 그런 애들 있거든요. 아, 그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잘하면 굿이죠. 근데 못하면 뭐예요?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원래 영상인데 여기서 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원래 밑줄 치고 설명하면서 문제부터 선지까지 하나하나 계속 제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공부할 때 눈으로만 듣고 눈과 귀로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되고 같이 필기를 따라 써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찍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재밌어 이거. 예. 내 상태를 그 실시간으로 왠지 염탐하는 느낌이거든. 내가 집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고양이도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은 고양이를 키우시는구나. 그리고 내 목소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선생님 진짜 아프시구나. 이런 약간 좀 뭐랄까? 저는 염탐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그러면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네. 나를 이해해줘가 아니라 이걸 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창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은 이 사이트가 작년 에 운영했던 사이트인데 여기에 학생들과 부모님들 다 등록돼 있고 그리고 출첵을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학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좀 늦었다. 그 빼박입니다. 여기 바로바로 6시 그러니까 수업이 2시인데 2시에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1일 과제를 여기에 제가 수행 정도를 이렇게 평가를 해 둡니다. 부모님들 궁금하시면 가끔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아이직 애들이 제출했구나 안 했구나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습도 영상이고요. 요게 10분 통사 영상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저랑 함께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3월 14일부터 2시부터 5시. 원래 이게 제 시그니처 대체 메카에서부터 제 시그니처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 변동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진짜 내일은 좀 풀린다고 하죠. 되게 추운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